아시안컵에 집중하려고 가 있는데 거기 가서 A대표팀 면접을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난 이것도 진짜 난 이런 거 보면 좀 황 감독님이 불쌍했어. 이거 보고 이게 진짜 루머였든 뭐 아니었든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축구협회 관계자가 진짜 갔더라면 그것도 문제고 안 갔으면 이거를 찌라시를 낸 사람도 문제야. 오늘 황 감독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가져갔거든요. 쉬고 싶다는 황선홍 감독, 모든 책임은 제게, 연령별 시스템 바뀌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비난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 축구 10회 연속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한 황선홍 23세 감독이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늦은 시간까지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팬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 황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황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은 4년 주기로 가야 한다.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사령탑의 운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에만 집중하게 돼 올림픽을 준비할 수 없다라며, 이런 구조로는 아시아권을 상대로 완전히 제압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공감하는 인터뷰도 있고 공감하지 못한 인터뷰도 있는데, 아니 아시안 게임의 성적에 따라 감독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공감하긴 해요. 근데 아시안 게임 멤버를 올림픽 멤버로 중점을 잡고 본인이 그럼 와일드카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이길 수 있으면 최고죠. 그래서 준비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긴 있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당연히 이강인 선수라든가 박진섭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안 쓸 수는 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선수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격차가 크게 나는 건 맞고, 사실 이거는 저는 약간은 공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랫동안 주기를 줘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맞고요. 원래 어떤 감독을 맡게 하려면 사실 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대회를 마친 소감, 늦은 시간까지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고 생각을 한다. 8강 탈락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 한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준 만큼 비난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이제 보호하는 인터뷰였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핑계 같지만 연령별 대표팀의 운영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 2년 정도 팀을 이끌면서 느낀 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른 나라와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연령별 대표팀 지도를 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축구협회도 더 느껴야 되는 게 있겠죠. 근데 모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2년 정도 팀을 이끈 거 치고 너무 최근에만 좋은 아이디어를 보여줬지 2년을 운영한 팀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것도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에게 패배된 요인을 분석한다면 중앙 수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4백에서 3백으로 전환했다. 현재 자원으로는 3백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렇다고 수비만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려고 했는데 원활치 않았다. 전적으로 제가 내린 판단이지만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후방에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부상과 퇴장 등 여러 변수 때문에 원활치 않았다. 이것도 사실 센터백을 덜 데려간 대가를 치른 거죠. 수비를 덜 데려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대가를 치른 거고, 연령별 대표팀이 시스템의 문제에 관해서 설명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지금 시스템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연령별 대표팀은 4년 주기로 가야 한다. A 대표팀 감독을 잠시 겸직한 게 악영향을 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 마음이 아주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근데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황 감독님이 안 했다고 더 엄청 나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엄청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두 개를 다 겸임을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선택에도 있었던 거니까 마음이 아프고, 주요 해외파 선수들이 차출되지 못했자 제가 직접 구단을 방문했지만 차출을 약속받았지만 소속팀들이 시즌 막바지에 순위 싸움이 격화되면서 선수들의 차출을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대체 선수로 중앙 수비수를 뽑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국내 중앙 수비수를 뽑을 만한 선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 돌리고 미드필더를 보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와,
강한 말이다 이거는.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언더룰을 비판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언더룰 23세 룰 하는데 수비수에 인재가 없다라는 거잖아 이건. 그러니까 차라리 미드필더를 쓸 수밖에 없다. A대표팀 사령탑 후보의 명단에도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단은 많이 지쳐있다. 조금 쉬고 싶다. 인도네시아전에서 공격수 이영준을 교체에 투입한 이유는 선수 출전 관련 내용은 쉽게 결정 내리지 않는다. 이때 조금 약간 화를 내셨어요. 화 아닌 화를 내셨죠. 좀 강하게 얘기하셨죠. 선수 한 명을 놓고도 밤새워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런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영준은 조별리그 2차전이 끝나고 스포츠 탈장 증세가 있었다. 그런 증상은 너무 많이 뛰었을 때 나온다. 이영준이 K리그1에서 출전 시간이 적다 보니 한 경기에서 60분 이상 소화하면 또 다른 부상이 생길 수 있다. 이영준은 65분 정도 뛰는 게 최대치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 투입하게 나은지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후반에 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건 그냥 감독의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떤 감독은 60분밖에 소화를 못해도 전반전부터 뛰어서 60분을 뛰게 하는 지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후반전에 나와서 60분을 뛰게 하는 감독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맞다 틀리다는 없고 그냥 결과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가 결정이 되는 거긴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이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서 우리가 60분 안에 먼저 골을 넣게 되면 또 경기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결과로 그냥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그냥 이거는 진짜 감독의 선택인데 결과론 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 카타르 현지에서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A대표팀 사령탑 면접을 봤다는 소문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다음 일을 생각하고 뒤에서 작업하는 그런 건 안 한다. 그것은 분명하다. 근데 나 이거 말씀하실 때 좀 슬픈 게, 아니 솔직히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아니 만약에 이게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 아시안컵에 집중하려고 가 있는데 거기 가서 A대표팀 면접을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난 이것도 진짜, 난 이런 거 보면 좀 황 감독님이 불쌍했어. 이거 보고 이게 진짜 루머였든 뭐 아니었든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축구협회 관계자가 진짜 갔더라면 그것도 문제고, 안 갔으면 이거를 찌라시를 낸 사람도 문제야. 이거는 진짜 짠하더라고요. 이게 안 갔으면은 축구협회도 억울하잖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황 감독님이 여기서 이제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황 감독님을 칭찬할 땐 칭찬을 하고 비판할 땐 비판을 하지만, 저는 그냥 이번 대회에 좀 잘하시길 바랬어요. 올림픽을 나가길 바랬고,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을 나가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은 거니까 나가길 좀 바랬었는데, 또 아쉽게 또 인도네시아한테 져가지고 탈락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감독이란 직업 자체가 당연히 결과로만 판단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 맞거든요. 결과를 못 내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경기력이 좋으면 또 광주처럼 이정우 감독 경질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정우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또 광주 팬분들은 박수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냥 제가 클린스만을 비난까지 갔던 건 진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우리나라 축구를 이 사람이 너무 진짜 막 다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황 감독님은 어쨌든 간에 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으시고 전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있을 수도 있었고, 전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았죠. 있었다고 하면 황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이 감독을 했으니 이거를 오버롤로 분석해 보면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서를 내야 된다면 좋진 못하죠. 근데 그냥 안타깝긴 해요. 본인의 그냥 최선을 다했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근데 이걸 막 그냥 한국 클린스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적으로 비판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뭔가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혹은 뭐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감독으로서 비판을 받는 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으면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황 감독님한테 엄청난 비난까지 가는 거는 전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러니까 좀 더 잘해줬어야 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간에 선수들도 좀 더 잘해줬을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이 아파요. 올림픽을 못 나가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 대회를 마치고 온 감독님이 축구협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프고, 이게 진짜 2024년도 대한민국 축구가 계속해서 슬퍼지고만 있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02년도 멤버들이 이 자리를 얻는 건 이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002년 멤버들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2002년도 멤버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 분들이 감독을 하고 싶어 하고 이 분들이 지도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실력적으로 평가를 하고 뭐로 평가를 해서 누구를 뽑을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유명세로만 뽑는 게 결국 뽑는 사람들이 뽑는 거니까 협회가 잘못된 거죠. 감독적으로 뭐 실력이 부족했거나 역량이 부족했던 거는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2002년도 멤버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 이건 황 감독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구 감독이 꿈일 수도 있고 나는 축구 감독 일을 하고 싶을 수 있어. 근데 난 역량이 부족해.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일을 해보고 싶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국으로 쳐도 뭐 스티브 브루스라든가 크리스탈 팔레스에서 감독을 했던 로이 호지슨이라든가 이런 감독님들도 영국에서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전을 하고 싶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하면서도 경험을 쌓고 잘해지고 싶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커리어를 보고 실력을 보고 뽑아야지라고 하는데, 커리어를 보면 사실 황 감독님이 뽑힌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물론 뭐 포항에서 우승한 뒤로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적은 없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지도자가 더 많았으니까. 이게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시켜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님은 그래도 K리그에서 우승을 해봤고 K리그 감독을 해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K리그에서 감독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감독들이 얻었던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을 쓰냐 이 사람을 쓰냐 하면 황 감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K리그에서 어린 지도자들한테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풀이 적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분들이 자기들이 감독을 계속 해보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욕할 수는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 써주는데 자기를 써주겠다는데 그걸 내가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실력적으로 못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 되는 거지 비난받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음 일을 생각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그런 건 안 한다.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굳이 이거를 뭐 안 믿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어쨌든 아시안게임 우승을 하셨지만 아시안컵에서 2번 연속 8강에서 탈락을 하셨고 황 감독님도 좀 많이 지쳐 보이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23세에 대표팀에 과연 누가 오게 될지 이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축구 유튜버들도 말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축구 관련된 여론 사실상 축구 유튜버들이 만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감독욕만 할 게 아니라 좀 각자의 주관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감독이란 직업이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하고요. 꼭 감독만이 아니라 선수들도 똑같죠. 어쨌든 높은 자리에 가려면 그만큼의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거기서 이제 실력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황 감독님이 실력적으로 부족했다, 맞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원래 아시안 게임을 할 때도 우리나라 올림픽 못 나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거 아시안 게임 우승한다고 해도 멤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컵에서 이거 올림픽 티켓 못 달 수도 있다, 4위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어쨌든 뭔가 조별 예선에서 보면서 그래도 아이디어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냥 감독 죽이기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워요. 욕먹는 건 괜찮은데 그냥 할 말 안, 막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르는 게 맞아요. 황선홍 감독님은 경질돼야 되는 게 맞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막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진짜 지도자가 되고 싶거나 축구 업계에서, 저는 이게 저한테 진짜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 선출이 아닌데 축구업에 종사할 수 있나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구업에 종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뭐 분석관이 됐든 혹은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은 언론가라든가 평론가가 됐든 이런 걸 하려면 우리나라도 축구가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K1부터 K7까지 생겼잖아요. 혹은 클럽 팀들도 많잖아요. 적어도 높은 레벨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준이 되는 리그 안에 들어가서 축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축구를 어떤 리그가 됐던지 간에 직접 뛰어보고 나면 이 평가 한마디가 이게 쉬워지진 않아요. 절대로. 뛰어보고 나면
아 이게 그러니까 말대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왜 안 했냐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진짜 축구업에 한번 일을 해보시고 싶다면 저는 K7 리그가 됐든 K6 리그가 됐든 K5가 됐든 어떠한 리그에 들어가서 그 리그 한 시즌을 치러보는 게 축구업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혹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프로에서 뛰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뭐 물론 황선홍 감독님이 뭐 노력은 엄청 하셨죠. 밤새까지 미팅하시고 나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노력 비하하지 않아요. 왜냐면 클린스만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스마니 형은 그냥 놀러 다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스마니 형을 그렇게까지 제가 뭐라 한 거고, 국가대표 감독이 자기 아들 챙길 수 있어. 근데 그럼 라커룸 뒤에서 조용히 봤던가. 막 유니폼 받기 바쁘고 경기 보러 다니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빴잖아요. 근데 황 감독님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막 비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못한 거 못했고 잘한 거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한 게 없어 형. 아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중앙으로 뚫고 들어갔으면 예선 탈락했을 수도 있잖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니 인도네시아한테 맞다이가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도 5백 3백으로 나왔고 우리도 3백으로 나왔는데 맞다이가 안 되잖아. 근데 UAE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한테 우리가 중앙을 뚫고 들어가면 이겼을까 과연? 60분 내면 지나는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영준 같은 경우도 맥시멈이 65분 이래잖아요. 두 경기 열심히 뛰었다고 탈장 증세가 있었대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겼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변함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겼어야 돼요. 10명 상대로도 승차까지 간다?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뛸 때 2골 먹히고 10명으로 뛸 때는 우리가 오히려 한 골을 넣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신태용 축구는 트릭 축구가 맞았어요. 베니시님, 신태용 감독님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신 거지, 그때 당시에 신태용 감독님의 축구가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FM으로 공부도 함. FM으로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 FM으로 공부가 되면 FM만 하고 있죠 진짜. 제가 맨날 FM만 하겠죠. 그거랑 같은 소리야. 나 땅 부자 되기 위해서 부름업을 하고 있다. 나 건물주 되고 싶어서 부름업을 열심히 한다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오늘은 뭐 어떻게 도쿄 50억에 사셨어요? 그 덴벨레가 많이 하면 되겠네. 주사위 던져야 되니까. 인도네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프로리그 잠깐 중단시키면서까지 협조받으면서 대표팀 훈련도 했다. 그런 게 좀 다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월드컵 때 한 거랑 건 비슷하네요. 도구님이 지도자 생활 하시니까 신뢰도로 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 구독할 이유가 없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솔직히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자고 일어나서 경기 보고 기분 좋게 후떡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떨어졌더라고. 난 그래서 진짜 쇼크였어 쇼크. 축구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아이씨 어떻게 인도네시아한테 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솔직히. 제가 인도네시아 경기 왜 분석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거기까지 이게 나는 갈 건가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아시아가 성장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그 어린 친구들이 A대표팀에 가가지고 아시안컵을 뛰었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선수들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팬분들이 눈이 많이 너무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팬분들이 해외 리그를 접하면서 눈은 많이 높아져.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 풀의 눈은 아직도 여기야. 이게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맨날 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축구 언론가들의 문제 중 하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너무 여기 기준으로만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 여긴데 어떻게 눈 낮춰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럼 올림픽 감독 누가 오냐 이거예요. 저는 황 감독이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올 수 있어요? 황 감독밖에 없었어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정정용 감독님 이런 데서 감독하고 있거나 막 그랬었지. 김천 갔지. 김은중 감독님 20세 하고 있었지. 그리고 김은중 감독님 또 수원 갔지. 마땅히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감독을 하려면 적어도 K리그에서 감독을 했어야 됐고, 근데 K리그 감독을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안 써주고 갈 수가 없어요. 감독이 그렇게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는 U23세 감독, 해외 감독 선택이 안 되나요? 돈도 없어요. 지금 국내 감독, 지금 A대표팀 감독 뽑기도 힘든데 해외 감독을 23세에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외 감독들을 데려오자, 이것도 문제인 거야. 아니, 우리 자국 감독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해외 감독만 데려와. 그러니까 벤투가 A팀 감독으로 왔을 때 23세, 20세, 17세, 뭐 16세, 15세 다 벤투 강의 듣게 하고 벤투 훈련 보게 하고 벤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있는 시간 갖게 하고 벤투커 따라가게 그때 그거 만들었어야지. 차라리 그런 걸 배우게 했어야지. 근데 바로 후작이 클린스만이잖아. 설기현 있음. 설기현 감독님이 K리그에서 아직까지 해낸 게 없어요. K2에서 승격을 아예 못했잖아. 그런 게 문제라니까. 근데 설기현 감독님이 만약에 23세 감독으로 간다, 그것도 웃긴 거잖아 이제. 근데 또 설기현 감독님이 안 가지?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왜 K리그에 새로운 감독들이 데뷔를 못하니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진짜 감독 양성을 해야 돼요. 감독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벤투가 한국 국민들 눈을 너무 높여놨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욕했지만 벤투가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눈을 너무 높여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빌드업을 했는데 그때 빌드업에 실패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팬분들이 눈이 이렇게까지 안 높아졌을 거야. 근데 월드컵 때 빌드업을 성공했는데 왜 우리 빌드업 못하냐로 지금 다 스탠스가 바뀌었어.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스탠스는 우리나라는 이런 축구하면 안 된다였단 말이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루과이 경기를 보고 쇼크가 왔잖아요. 우루과이랑 맞다이를 떠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잖아.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야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양성하는데 한 30년 써야 돼요. 20년 써야 되고. 우리가 막 선수 키우기 위해서 막 손흥민 어렸을 때 막 어디 보내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수들 어디 보내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어쨌든 간에 뭐 이승우도 나왔었고 손흥민도 나왔고 황희찬 나오고 김민재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 어쨌든 그 이후로 선수들이 계속 나왔잖아. 그것처럼 이제 지도자 키우기를 들어가야 돼. 그렇게 그걸 들어가야지만 이 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안 바뀌어요 이 판. 단순히 지금 감독 하나 자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와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30층을 지으려고 해도 30층까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층을 존나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지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리지 빠르게 올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만들면 뭐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먼저 만들어야 좋은 지도자 한 명이 좋은 선수 20명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다 때려잡아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